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늘 저하고 이 1시간 반 만남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활용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 인생도 아마 바뀔 겁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한 30년 이상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부산에도 여기에 동해대고등학교도 한 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강의한 주제는 말씀드릴 테니까 이 새로운 세계에 남들이 하는 이런 뭐랄까 할까요? 규정에 지금 정해져 있는 틀, 꽃길. 우리 같은 뭐라죠? 그래서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상대를 간다든지, 법가를 한다든지, 이런 정해진 꽃길보다 남들이 안 가는 이런 새로운 길도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그런 꽃길보다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는 경쟁자가 거진 없습니다. 없고 또 이제 뭐랄까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저도 나중에 제 애들 이야기도 해드릴 테니까 제가 혹시 까먹으면은 제 애가 너희거든요. 너희인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사실 인생을 조금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이 1시간 비록 1시간 반이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질문도 공식 질문도 받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저는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혹시나 제가 강의 중이라도 정말 이런 데 궁금하다 하면은 손을 드세요. 그리고 저하고 가까우니까 어떻게 좋아요. 질문하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내가 질문해서는 평생 안 까먹어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야 이거 정말 궁금하구나 내중에 질문해야지. 도중에 저는 괜찮습니다. 제 강의에 맥이 끊기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중에라도 손을 드세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극지하고 인연을 맺은 게 1983년도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제 인생의 거진 달을 저는 극지와 이렇게 살아온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됩니다. 사실 많은 게 있지만 그런 건 빼고 제가 새 얼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이거는 전부 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런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있는 테마를 남극과 북극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전 세계 어떻게 남극을 탐험했는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남극 탐험의 역사 남극 체험 탐험대라고 여러분 같은 바로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이제는 겨울이 좋아져갖고 중3, 고 1, 2까지 매년 부산서 선발해서 남극을 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남극 체험 탐험대를 중3, 고 1, 2에서 4명을 선발해서 무료로 남극까지 가서 우리 배우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남극을 직접 체험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20년 전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을 뽑으니까 수천 명이 지원해서 너무 아쉬워서 작년에 처음으로 부산 학생이 안 했어. 부산시 교육청도 올리니까 부산 학생에서 부산 학생 4명과 선생님 한 분을 매년 가게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종식되면은 여러분 중에서 내년에 지원할 분이 계시면은 지원하시고 오늘 지원서에도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는 걸 지원을 하면 스펙에 또 추가 점수가 됩니다. 어린이 아카데미가 있는 그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아카데미를 한 달 동안 한 학생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애들도 있듯이 그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나시면은 남극 체험 탐험대학 지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남극에 이제 각국 기지나 예를 들어서 기지 같은 경우도
남극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남극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러니까 이게 말보다는 100마디 말보다는 사진 한 장이 낫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려 미국은 아예 남극에다가 다운타운 도시를 만들었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고 요 뒤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렵지 싶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제가 최단도 그림은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장면이죠. 이 남극지도 처음 보시죠? 왜 처음 볼까요? 대한민국은 이 평면 지도를 보면 남극과 북극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지구본이 둥글잖아요. 그죠? 둥근 지구본의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남극 하면 여러분들이 남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펭귄 또 펭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좋아요. 하여튼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 세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모두에 먼저 말한 세 가지는 이 남극은 북극하고 틀리게 북극은 해라고 부릅니다. 북극 해. 해라고 부르고 남극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남극 대륙이라고. 왜냐? 북극은 섬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벌써 땅값들에서 200년 전에 3년 전에 똑똑한 조상을 만난 사람들이 땅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때는 탐험시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술록의 나라 어디죠? 그린란드죠. 그린란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한 8배 클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큰 그린란드가 어느 나라 거죠? 네? 그렇지. 덴마크. 저 유럽에 있는 덴마크. 그러니까 그 시대는 200년 전에는 탐험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깃발을 먼저 탁 꽂으면 자기 나라였어요. 그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그린란드를 팔아라 하는데 덴마크가 안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섬이나 땅은 벌써 오래전에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모든 나라들이 가져가고 남은 거는 북극 해만 남아요. 바다만. 그러나 반대로 이 남극은 해가 아니고 대륙입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땅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대한민국과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큰 나라 꽂으면 어느 나라죠? 러시아고 미국, 중국,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남극의 크기는 얼마냐면 첫 번째 크기입니다. 중국하고 인구가 중국이 한 13억 대죠. 13억, 15억인데 중국하고 인도 인구가 12억 대죠. 중국하고 인도를 합친 것만 합니다. 그래 큰 땅이 있어요. 또는 미국과 알래스카와 멕시코를 합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번째 큰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 하면은 여러분 방금 제가 물어서 펭귄 이거 아니고 오늘 강의 들은 여러분들은 남극은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큰 땅이구나. 큰 대륙이구나.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남극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탐험시대가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남극에 들어간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이때까지. 그래서 100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남극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도대체 어떤 거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셔서 100년간 조사를 해갖고 유엔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포토샵에서 조사했는 결과 남극에는 얼마를 조사했느냐. 중국과 인도나 중간 큰 땅이 되다 보니까 0.7%, 1%도 조사를 못했어요. 100년 동안. 그래서 1% 조사한 땅의 자원이 제일 먼저 자원하면 우리가 한 게 석유거든요. 석유, 석탄, 검은 물이잖아요. 그것이 1%에서 이제 조사된 것만 갖고도 78억 인류가 100년을 썼습니다. 나머지 99%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죽고 없고 여러분 세대가 나머지 99%의 미답지를 이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우리나라 학생들 물으면은 예를 들어 석유를 물어요. 야, 석유 어디가 제일 많이 하면 전부 다 중동, 사우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학교에 가면 급지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 지학, 수학, 영어 이라 하듯이
학교에서 가리키는 나라 학생들은 물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 학생들하고 달리 이야기해요. 걔들은 북극과 남극의 석유가 제일 많습니다고 알아요.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중국과 인도를 합친 만큼 큰 땅이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지하자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북극은 벌써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똑똑한 선주를 만난 사람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남극은 2048년까지 주인이 없습니다. 2048년은 많이 남은 것 같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작 30년이 안 남았어요. 왜 그랬냐? 서로 이 남극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서로. 그러면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남극은 원주민이 없습니다. 북극에는 원주민이 있죠. 누가 있죠? 북극에는? 에스키모.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 오늘 이후부터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에스키모라는 걸 저는 북극에 있는 원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요. 또 우리 옛날에 뭐 그건 제가 표현을 빼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누이라고 부르죠. 이누이, 인간 같은 사람, 인간의 뜻이에요. 에스키모라는 뜻은 날고기를, 생고기를 먹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에스키모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북극의 에스키모라 하지 마라. 이누이트족이 되더라. 그러고 약한 이누이트족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북극에. 많지가 않는데 통계는 뭐 400만 원짜리 하는데 한 50만도 안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만 제가 빼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서로가 북극에는 원주민도 여러 원주민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남극을 자기들 주장했냐면요. 우리나라 아문센이 이래 걸어 들어와서 이래 걸어 나왔기 때문에 노르웨이 땅이다. 원주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탐험대 발자국도 없고 또 영국이 스콧이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걸어 나왔으니까 영국 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험 경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국경이 다 겹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3차 대전 하지 말자. 남극 때문에. 그래서 1959년도에 전 세계가 모여갖고 2048년까지 무영토를 선언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회를 잡았대요. 저희들 1985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남극 하면은 중국과 인도를 합친 만큼 큰 땅이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지하자원, 석유, 검은고리가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고 매장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2048년까지는 주인이 없다. 그 세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남극,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더 축소를 못했는데 이 남극 전체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죠. 제가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남극에만 아니고 북극에도 저희들이 이제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있고, 남극에는 이제 세종과학기지 있고, 재민님으로 저희들이 극지를, 남극과 북극을 다 하고 있고, 어느 과학자들이랑, 우리는 극지하면 남극, 북극만을 계시죠. 이론상 극지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에더스 쪽 극지를 치줍니다. 그러나 그건 재미없으니까 하여튼 남극과 북극에도 우리나라 나산 정장용 선생님 호를 따서 기지가 있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북극 해만 지금 주인이 없고 나머지 섬들의 땅들은 이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벌써 게임이 셋. 벌써 주인이 정해졌고 반대로 남극은 2048년까지 주인이 없다.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는 공해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공해 요거만 제외하고 전 지역의 유엔해양법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 공해를 갖고도 여담인데 서로 지가 먼저 차지하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가 핵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그 바다 밑에 러시아 길을 꽂으니까 미국이
우리도 질시하라. 미국이 또 와서 이 북극해 이 깊은 바다에다 이런 짓거리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은 요 공유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남극은 남극 조약에 의해서 2048년까지 주인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85년도에 탐험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88년도에 세종기지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걸 주장할 수 있는 운 좋은 나라입니다. 남극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만 할게요. 남극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든 이야기죠. 우리가 요즘 뭐랄까 신약, 요즘 하도 이제 코로나 때는 신약 계통 사람들이 많이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데 이 신약을 개발할 때 가장 좋은 데가 어딜까요? 신약을 만들 때. 달나라, 달입니다. 그래, 달까지 가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험하고 조사하고 하는 가장 좋은데, 그게 달이 제일 좋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장 유사한 데가 남극이다. 청정지역이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제약이나 이런 신약이나 이런 거 할 때 남극에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과학적인 게 있다니까. 자, 이런 거를 아까 제가 자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북극과 남극에 사는 이 동식물은 전혀 틀립니다. 같은 급지니까 뭐 비슷하지 않겠냐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북극은 북극, 곰, 뭐 술록 이런 게 대표적이고 남극은 이렇게 아까 여러분 남극 생각난다 펭귄 이는 사는 동물하고 식물이 전혀 틀립니다. 같은 급지라고. 식물입니다. 이 북극에 사는 식물이나 남극에 사는 식물들은 주로 이렇게 지류입니다. 지의류. 지의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땅의 옷이라 이러죠. 지의, 땅지자, 의보할 때 의자에 유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붙어있는, 추우니까. 근데 이 북극에 있는 지류하고 남극의 지류의 차이점이 뭐가 보입니까? 응? 그렇죠. 북극이 꽃이 피죠. 왜 그럴까요? 북극이 조금 더 남극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지류를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꽃을 피우고 남극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지류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화는 큰데 여러분 세대는 덕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덕을 못 봐요. 이 하찮은 지류를 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뭐죠? 여러 개 있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 이런 데 대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메모를 해놓습니다. 급지연구소에 들어가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한성민 박사가 지금 이걸 연구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지유를 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미래의 당뇨병 약과 치매 약에 대해서 이걸 지유를 갖고 지금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대니까 문명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혜택을 보고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치매와 당뇨병에 대해서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그런 걸 덕을 보는 이는 신약도, 이 신대륙에 우리가 지금 그냥 묻는 감기약이라든가 배일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서 나왔죠? 아마존인데 식물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 했듯이 이런 미래에 이런 의학에 대한 관계되는 것도 이런 남극에 하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지류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 바이오에 관심 있고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런데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한국에서 대가가 될 거예요. 아직은 미지에 많은 것들이 남극에 여러분들 목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강의 하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킬 테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녹십자라는 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상은 끝났거든요. 벌써 1상은 끝났어요. 2상, 3상까지 갈 건데 여러분들 그런 쪽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덕지용고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지용고사 가서 이걸 치면은 손품을 여러분들 많이 팔아야 돼요.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는 오픈 안 했지만 한 20% 정도는 그 한박사가 오픈을 해놨어요. 이 정도 이런 게 앞으로 이런 난극의 하찮은 지유이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 미래의 당뇨병이나 치매에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세계 탐험 역사,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전 세계적으로 난극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라고 하는데, 남빙양, 남극이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 남극 땅에 최초로 내린 사람은 러시아의 베링생 하우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 투과를 못 내서 그러는데, 저는 러시아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러시아의 기지 이름이 베링생 하우젠 기지, 저는 가봤어요. 우리 세종기지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는 가면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우나 있죠. 자작나무 갖고 이래 물 연기 석탄해가지고 이래 등대도 두드리고 이런 시설을 하나 해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래 각국에서 오는 연구원들한테 이래 보여주고 하는데, 그 베링생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남극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의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듯이 남극에 가서 지금 현재 남극에 가장 많은 지명이 이름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섬이나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이 영국 이름이에요. 영국 왕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세종기지 잘 아시죠? 한국 거니까 세종기지에 있는 그 섬도 킹 조지 아일랜드, 영국 왕 이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남극의 지명이 아마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봤는데 아마 90% 이상이 영국 사람들이, 왜냐 제일 먼저 갔으니까 먼저 본 놈이 인자예요. 그리고 남극 가서 제일 높은 산 이름도 빈슨산이에요. 남극 제일 높은 산이 높이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죠. 4,975m, 약 5,000m. 그런 산도 영국의 빈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남극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영국과 미국과 독일,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제가 나온 거 보여드리는 이런 나라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영국은 아예 여러분들 최고 유명한 대학 아시죠?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 대학이 세계적인 남극의 학문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 자체도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안에 다 있어요. 그만큼 영국은 국가적으로 몇백 년 동안에 남극에 투자를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연구를 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저를 꽂으라면 미국보다도, 미국의 버드 연구소에 있는 남극 연구소지만 미국보다도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훨씬 더 많은 몇백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막 재미로 봅시다.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물으면 우리가 곧 하는 올림픽 있죠, 그죠?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지금은 세계적인 이슈 관심이 이 시절은 최고의 관심이 남극점에 누가 어느 나라 가서 제일 먼저 깃발 꽂노, 이게 관심이었다. 그래서 영국과 노르웨이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아문센이 최초로 남극점에 노르웨이 깃발을 꽂고 한 달 뒤에 영국의 스콧이 가니까 노르웨이 깃발을 쳐다보고 울면서 영국 길을 꽂고 돌아오다가 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영국의 스콧이라는 사람은 스카시를 영국식 발음은 스카시인데 스카시라는 사람은 영국 해군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군 중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죠? 다 마스크 계시고 말씀하셔도 그럴 거예요. 이수진 장군이 아주 그죠? 우리나라 해전의 역사에 바다 쪽 하면 이수진 장군, 영국에서는 스콧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수신 장군처럼 국민적인 추앙을 받는 그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게서 한 달 뒤에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아문세는 저는 다 무사기한했고 영국의 스콧은 다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 뒷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죽고 이 대원들 다 죽고 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은 6개월 뒤에 구조대가 온다. 왔지만 자기들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스카시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요 메모를 하나 딱 남겼어요. 이 사람 그때 신분이 군인이었어요. 영국 해군이니까 자기 살인관인 워시터 영국 해군 살인관에게 마지막 메모 썼어요. 뭐라 써놨냐면은 나는 지금 힘이 남은 힘이 요 메모지 하나 적을 힘밖에 남은 것이 없다. 뭐라 적었냐? 자기는 지금 죽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죽는데 왜 행복하게 죽느냐? 내 조국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남극에 와서 이는 일을 하다 죽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마지막 메모지가 하나 적어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남극의 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개 나라에서 기지를 지어놨는데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기지 이름이 많은 기지가 이 스캇 기지, 이 사람 이름 썼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극점에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 기지예요. 남극점에 있는데 미국 기지인데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나 왕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겠지만 미국이 뭐라 했냐면은 이 스캇은 영국 사람이지만 요 앞에 요 앞에 이제 노르웨이 아문센이나 이런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아문센 스캇 기지가 남극점에 미국 기지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루즈벨트 기지, 뭐 케네디 기지, 아이젠하워 기지를 했을 건데 이런 사람들 업적을 알기 때문에 미국도 남극점의 상징적인 기지가 스캇입니다. 하여튼 남극 내에서 가장 많은 기지 이름이 이 스캇 기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분은 이제 저는 다 죽었는데 돌아오면서 그걸 이제 성패를 같이 출발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추측건데 이 사람은 뭘 썼냐면 도랑말을 썼어요. 근데 아문세는 이 북극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게이트를 다 빼고 여기 지금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남극 기지하고 요 텐트밖에 없죠. 이거 실화입니다. 우리가 남극 가서 대한민국이 남극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극 가서 제일 먼저 행기 텐트 치라고 이게 대한민국 남극 기지다 텐트 딱 꽂아놓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자식들아. 그게 무슨 기지고? 아이고 이것도 기지다. 하여튼 5년간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루라도 남극의 역사를 땡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인정하지 않겠다. 는 조건에 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종기지 자리.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85년도에 이 자리에 남극기지라는 걸 인정을 받으면서 88년도에 세종기지가 문을 열었죠. 참 대한민국 운도 3년 만에. 요즘 같은 시절은 불가능합니다. 85년 탐험 갔다 와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다 이야기했죠. 자, 우리도 대한민국 탐험 갔다 왔나? 남극 조약에 끼워주라. 여기서 할 말 없어요. 이때까지 안 해줬거든요. 한국을. 남극을 나눠먹기 싫으니까. 조약에 해운국으로 들어오면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극 탐험 갔다 오니까 성공하니까 85년도 탐험 갔다 오고 86년도 우리가 남극 조약에 가입하고 87년도에 세종기지 지었어요. 지금 같으면 막 이렇게 제가 정치인들 참 싫어하는데 싸운다, 여야 싸운다, 난리난다고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줄 알아요. 1년 만에 이거는 앞으로 있을 수 없어요. 85년도 탐험 가고 86년도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87년도 세종기지 짓고 참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다. 지금요 남극조약에 안 해줍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법에 지금 우리나라가 민법, 형법, 상법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까지 가서 지금 이제 겨우 해양법까지는 왔어요. 해양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급지법을 전공한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 전 세계적인 급지를 다루는 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법 들어가서 혹시나 그 하신 분들은 그는 해양법, 급지법에 국제법에 그게 한 카테고리예요.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면은 독보적인 존재가 충분히 됩니다. 해양법 하는 사람 온다는 아직 안 많아요. 서울대학 교수 중에 한 몇 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법, 해양법, 급지법. 급지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법을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요 앞에 말했듯이 바이오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급지에, 아까 제가 지류에 그런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당뇨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벌써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쪽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여담사 못해요. 자기는 진짜 공부가 싫고 뷰티를 미용을 전공하고 싶은데 도대체 급지는 가고 싶은데 미용하고 자기가 전공하고 힘하고 틀리대요. 학생 얼마든지 된다. 이 겨울에 스키장 가니까 얼굴 타더나 안 타더나 탑디다. 남구 북구도 얼굴 다 탄다. 그 사람이 살고 우리 대원들이 산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 살 건데 그 사람 피부 관리 누가 할래? 지금보다 너가 공부해야 될 거 아이가. 현재까지는 다른 코 아무도 없다 이거야. 급지 피부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럼 먼저가 필요하다 이거야. 남극에 북극에 많은 사람이 살 때 지금부터 해야 너가 돼가 될 거야. 또 하나는 나도 진짜 공부는 싫고요. 요리가 자기는 꿈이다 이게. 셰프가 되는 게 좋은 생각이다. 지금 네 당장 집에 가갖고 남극의 셰프란 영화를 찾아봐라.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한국에서 그 영화를 만들어서 쪽박 찼을 건데 일본은 남극의 셰프란 영화를 만들어 대박을 친 나라인데 왜 재밌느냐. 앞으로 급지에 사람이 살 때 그냥 알약 하나 먹고 소주 알약 하나 먹고 사는 거 알지 않냐. 똑같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나도 남극에서 연속으로 2년을 살았다. 지금 우리나라 기록에 1년밖에 못 살아요. 2년 못 살아요. 저는 그 옛날에 저는 2년을 살아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적고. 그러면 어떤 음식이 고칼로리고, 가져가기 좋고, 운반하기 좋고, 가볍고, 열량이 높고, 그럼 공부해라. 니 먹고 살면서, 셰프하면서. 그런 직업을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 니는 니 브랜드 가치도 생긴다. 왜냐? 극지에서 먹는, 이런 요리에 대해서 나는 내 요리사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준비를 했다. 어떤 친구는 똑같습니다. 자기는 꿈이 디자이너 되겠다. 디자이너인데 급지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이 친구야. 왜 관계 없노? 급지에서는 활딱 벗고 다니나? 아이가.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따뜻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가볍고, 어떤 옷을 입어야 질기고, 어떤 옷을 입어야 활동적일까? 그거 지금 급지 옷 입고 다니는 디자인해서 아무도 없다. 네가 지금 디자인하면서, 의상 디자인하면서, 먹고 살면서 앞으로 급지에서 우주복처럼,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이런 옷을 듯이 급지에서도 이런 옷을 입고 디자인하고, 네가 지금도 공부해봐라. 네 내중에 세계 최초의 급지 옷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지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사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입을 쓰고 안에서 말아그려요. 말아그리는 놈은. 막 그거 봐요. 근데 부모가 때려가면서 야, 공부해라 그러면 사실 안 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래서 교회 들은 거라도 나는 죽어도 나는 셰프 하겠다. 나는 죽어도 의상 디자인 하겠다. 나는 죽어도 피부, 그 뷰티가 하겠다. 그래, 그럼 그런지 공부해가라. 분명히 언젠가 내가 있을 몰라죠. 제가 아까 여단님 말했죠. 제가 80년대 난갈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육군사학을 갈라는 사람인데 저를 이래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우리 대원들 약간 이상한 사람 봤어요. 아까 맞아요. 어른밖에 없고 팽님밖에 없고 그거 왜 가노? 미친놈들 아이가. 30년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저 정신병자들 아이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 안 됐어요. 난거 이렇게 큽니다. 학생. 질문해주세요. 질문해봐요. 남극에서 범죄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범죄? 사람들 남극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월동대라 가면은 같이 1년을 살아야 돼요. 나와서 범죄라고 한다고 표현한다면은 다툼이 있었어요. 대원들에게 술 한 잔 먹고, 지금은 이제 술 먹는 것도 일주일에 금요일 날 소주 반병 딱 정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자치권에서 선장처럼 배를 타면은 범죄와 똑같은 논리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은 범죄 생기면 누가 판결을 누가 해요? 선장이 하잖아요. 그 기지 대장이 나오고. 그리고 극지에서는 제일 겁나는 게 이제 화재예요, 화재. 화재 빼고는 이래 인간관계에서는 다툼은 생기고 분명히 있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호품을 받으니까 신발 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니는 조금 주고 니는 똑같이 신발 줘요. 똑같은 양말 줘요. 근데 예를 남아셨는데 군대 가보면 알지만 내가 양말 열심히 빨아 다 늘어나요. 난 내 걸 알아요. 근데 급하다 보면은 막 다른 대원이 그거 신고 가고 내 신발 신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생겨요. 이 새끼 봐라 내 거를 걔는 와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일반 한국 사회 같으면은 저희 때 막 소주 앉으면서 야이 새끼야 니 임마 내 양발을 왜 신고 한다. 미안하다. 이게 되는데 극지에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쌓여갖고 나올 때까지 못 푸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고산지대 등산반들 그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산악분 먹더그도 꺼내서 나라부터 친구가 갖다 내놓으면 철저히 원수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제가 실제 제가 겪은 경험들이지만 그러나 극지에서 크게 범죄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서로가 협조를 안 하면 혼자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문보라가 엄청 치면 문이 안 열려요. 문의사에서. 그러면 내 방 앞에 명호차 문 열겠다. 절대 못 열어요. 명호들 다 모여갖고 그 친구 방 앞을 치워줘야 되고 밑에 그래서 전부 협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 까먹은 난거에서는 범죄가 나면요. 범죄하고 나면 저지로 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랑생이 저희들 있을 때 그랬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 됐어요. 표현이. 창살은 없다 뿐이지 월동하는 대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월동 이제 아까 길문서도 있었는데 제가 내주에 하려는데 난걸 가는 대원들은 두 분류예요. 하계대와 월동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계대라는 것은 여름을 말하자면 그죠? 난그가 여름은 우리나라는 북반부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11월, 12월, 1월이 한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때 남극은 한여름이에요. 그때 하계대 가고 하계대는 주로 학생들, 이제 대학의 전공자들, 교수들, 또 그리고 하계대는 또 여성 과학자들이 많이 갑니다. 한 100명 이상 가요. 한 군데. 그러니까 월동대는 보통 17명에서 19명 이래갖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음식 만드는 주방장부터 다치면 그 해준 의사부터 뭐 전기하는 사람 뭐 이래 도자 중장비 하는 사람 그 작은 세계를 17명에서 19명 고생해서 월동대예요. 월동대는 워낙 고생을 하기 때문에 기술을 줍니다. 니는 1기다, 니는 2기다. 지금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저희 최하지 않는데 35기인가? 6기. 장보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8기인가? 8차 대원 8기가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35기거든요. 제가 1기거든요. 제가 1차인데 1차는 다른 기수 3개, 4개하고 안 바꾼다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 왜냐하면 첫 해는 공사가 코끼리 만드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첫 해는 쌀을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숫자표를 10톤을 가져가는데 이거 뭐 되겠다 하고 쌀을 10톤 가져가는데 5톤도 못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뭐 기호품인 담배 같은 거 이거면 1년 충분히 살겠다 하고 사지 않는데 석 달밖에 못 썼어요. 못 써갖고 옆에 있는 기지한테 가서 중국 기지가 제일 가까워서 중국 장성기에서 야 우리 담배 떨어지는데 좀 하니까 처음에는 폼나게 탁 주더라고 물로. 야 고맙다 세세 하고 딱 왔는데 또 그게 한 석 달 또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중국 사람 다 또만 돈 내놔라. 돈 내놔. 야 난거에서 뭐 돈이 어디 있노? 안 된다. 그래 많이 여담 농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품목은 전혀 우리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올 때 이제 2차 때부터는 뭐가 모자란다.
된장이 모자란다, 간장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때 못했던 경험이 2차 때 이제 전달되고, 또 2차 때도 전달돼서 3차가 지금 35차까지 오다 보니까 세종기지는 극지 있는 과학자들이, 장보기지는 극지 있는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기지가 대한민국 장보기지 세종기지. 제가 내중에 이 시간이 되면 마자 기지도 보여드릴 텐데, 시설이 첨단 시설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똑같이 실시간에 핸드폰 돼요. 실시간에 카톡 됩니다. 실시간에 대한민국 TV 다 봅니다. 돈도 국내 요금이에요. 전화도 국내 전화예요. 국내 핸드폰 하면은 여러분 오빠 언니가 다 받아요. 요금도 국내 요금.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살 때 국가에서 우리 집에 저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딱 줬어요. 그것도 3분, 딱 3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세종기지에서 저 대서양 인마제트 인공위성을 열어줘요. 열어주면은 그것을 이제 세종기지에서 전화를 대서양 인공위성에 하면 대서양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금산기지국에다가 연결해줘요. 그럼 금산기지국 연결해주면 금산기지국에서 우리 집으로 연결해줬어요. 그러면 제 말이 에코가 생겨요.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 잘 있나 이러면 잘 있나 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먼저 말을 해버리면 쉽게 안 들려요. 이제 내 말 다 했다 해라 이래야지만 하고. 그럼 3분 줬지만 내가 실제는 1분 30분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30만에 세상이 이래 바뀌어갖고 지금은 대원들이 업무 딱 끝나면 지방에 가서 지 애인하고 카톡하고 SNS하고 거기 가장 잘 되는 기지가 대한민국 기지. 그러니까 외국의 과학자들이 오면은 제가 작년에도 세종기지하고 갔는데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요. 저 나라 기지에서는 상상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 기지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나라는 뭘가 있어요? 세빙선이 있어요. 세빙선 아로는 많이 들어봤죠? 세빙선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세빙선을 만들어. 그 세빙선 어디서 만든 줄 알아요? 아로는? 부산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부산에서 영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뚝딱뚝딱 하고 세빙선을 만들어갖고 또 우리 손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다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도 5나라도 안 돼요. 한 200개 나라 중에서 5나라도 안 돼요. 자, 고마고하고 자, 요걸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남극에 갈 때 저희들이 80원도 제일 먼저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택을 꽂자. 그리고 물 밑에 들어가서 또 택을 꽂자. 그리고 우체국을 설치하자. 우체국을 설치하는 목적은 지금부터 대한민국도 남극에 대해서 경상도말로 침발랐다. 이제 우리도 주장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잘 안 넘어가네. 완전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시는 전에 제가 다 뺄게요. 그런 여러분 아시니까 안타티카 익스피디션 리퍼블릭 코리아하고 대한민국 80원 남극 관측 탐험대에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가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는 나라마다 그때는 제가 7나라를 갔나 남극에서 이 패치라는데 패치 하나만 좀 달라고 해갖고 인기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다 뺄게요. 이것도 여러분한테 참 이런 말도 해주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게 우체국 깃발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 모르겠어요. 우체국이고 남극 기지에 갖고 대기를 뽑고 이렇게 저희들 지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들이 따라갔는데 이래 가서 MBC가 자기들도 이런 가난을 그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기자였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은 MBC 사장이 됐어요. 저하고 남극을 2번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보가 온나, 제보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야, 네가 맨날 떠드는 게 이거가, 예, 이겁니다. 하니까 자기가 해준 게 2개였어요. 네, 국민들 알려야 될 여러분들 그 아마존의 눈물 아시죠? 드라마, 남극의 눈물 만들었죠. 이 사람이 사장될 때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거 다큐를 8월에 만들었어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또 뭐, 제가 하시면 몇 개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사장될 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사장을 할 때 3번은 매년 제가 부탁한 게 뭐냐. 제발, 일본처럼 우리가 좀 뺏기자. 좀 배우자. 뭐냐. 일본은 1월 1일 날 새 첫 방송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하죠, 그죠? 일본은 첫 방송을 남극에서 하죠. 왜 하느냐? 일본의 국민에게 머리에 박아놓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남극에 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남극도 일본의 땅이 있다. 이걸 수십 년간 일본은 국민들에게 박아요. 그 일본 애들 물으면요. 그 남극의 대원이 저거 집안에 오빠가, 형제가, 삼촌이 간 걸 영웅 대접받아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제가 이 말을 하신다고 할 건 아닌데, 우리는 남극에 지금도 이제 35차, 7차 대원들 뽑히 가잖아요. 그죠? 가면 대한민국은 아쉽게 기존 직장에 사표를 써요. 그러나 일본은 뽑히면은 휴직을 해주고, 그 회사에서 프랑카드를 붙여요. 우리 도요타에서 요번에 정비공으로 남극 기지에 선발됐다. 축하한다. 일본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부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연구하기 참 곤란하고 빼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2가지 해준기 마지막 해준기 제가 1월 1일 첫 방송할 때 우리는 뭐 대한민국은 지금도 아쉬워요. 저는 오신강 종이나 땡땡 떼고 앉았어요. 맞죠? 왜 때리는데요? 좋다니까 때려야 그러면 피카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쫓겨나게 TV 화면에 세종기지 대원이 나와서 딱 10초만 해줘라. 10초만. 인터넷도 되고 다 되는데 국민 여러분 개인년 새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종기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소. 10초만 해달라. 10초만. 장보기 딱 대원이 나와서 여기 남극 장보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우리 장보기 잘 지키고 그 말 한마디는 좀 하겠더라. 좀 칠하게야 피카츄를 딱 만들어갖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 알죠. 아 맞다. 우리 대원이 지금 남극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남극의 땅을 지키고 있지. 그것 좀 해달라야 되나. 얼마나 좋아요. 매년 일날 저거 종친에서 그 종친 시간 넋을 기려요. 그죠? 보시고 종이를 왜 때려요? 때리는 피카츄. 그런데 이 사람이 3년간 MB 사장할 때는 해줬어요. 제가 그 2개를 이야기했거든요. 남극의 눈물. 그럼 매년 일요일날 보신각 종 때릴 때 우리 기지 대원에 와서 좀 일을 하고 국민들한테 일본에 좀 배우세요. 일본은 지금도 새해 첫 방송을 남극에서 합니다. 겁나는 놈들이에요. 국민을 그러니까 그 국민들 벌써 1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처제 죽고 다 없어요. 그러나 계속 전달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급지 교환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오늘같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급지 이야기를 듣지. 제가 지금 30년간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급지하고 인연을 맺을 때 제 때문에 인생이 처음에 모두의 바뀐 사람이 많아요. 급지 쪽으로 전공하고 꽃길을 제가 가지 말했죠. 아까 남이 안 만들어놓은 급지 이런 길도 한번 가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제가 아들 서희 딸 하나인데 딸은 지가 이제 그거 하겠다 해서 그림 하겠다 해서 지금 미술 선생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하고 있고 큰 놈 보고 내가 야 대한민국이 진짜 급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꾸려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큰 놈은 급지 정책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르칠 데 없잖아요. 그래서 찾으니까 급지 공부 소장을 원하니까 저 뉴질랜드 미국에 가면은 게이트웨이 안타티카 게이트는 문이죠. 안타티카 남극이거든요. 남극의 문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 대학을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큰 놈이 이제 급지 정책을 하고 있고
셋째 놈은 이제 급지 국제관계, 이런 그 자원관계, 국제관계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외국에서 넷째 놈은 이제 급지 환경, 자원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걔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돼요. 우리 코레아가 급지 정책에서 이제 한 달에 알려지니까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 벌써 연락이 와요. 와달라고. 그런 세대가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꽃길을 가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길도 가보세요. 법대, 의대, 상대 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대하는 사람. 중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시진핑보다 학교 다 봐보세요. 80% 공대 출신,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일한다 할 때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공계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높이 평가해요. 법대 판검사 없어도 우리나라 먹고 사는 돌아가요. 상대 없어도 돌아가요. 의사 지금처럼 1000명씩 안 나와도 돼요. 이공계 안 가잖아요, 지금. 제 때만 해도 최고 신가가 전작가였어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최고 신가가 의대 복용 갈 만큼 전작가, 기획가 이런 신시였는데, 그러고 이제 여러분 먹고 살만한 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꽃길로 가지 말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여러분이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열린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나서 뛸 때는 이제 저는 죽고 없겠죠. 없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능성 있는 DNA를 가진 민족이고 가능성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 된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그 두 가지를 보신각 종 치면서 그 MBC만, 그 KBS 안 해주고 MBC만 해줬고, 난그의 눈물이라는 그 드라마를 해주고, 국민, 지금 나와 그 제방에 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자, 이래서 제가 좀 다 넘어갈게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캠프를 쳐놓고 있을 때 제일 겁나는 게 바람. 이제 눈으로, 이제 눈칼로 서리가 블록을 만들어갖고 벽을 만들어요. 요 뒤가 이제 빈선산이에요. 요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저희들 치가지고 이거로는 비상용으로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탐험대가 이제 빈선산에 세계 6번째로 등정에 성공한 게 85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아까 말대로 물속에 들어가려니까 85년 11월 26일인데 이렇게 미국인을 이 사람을 감독관을 안 데리고 하면 한국이 난극의 물속에 태극기권 인정 못한 데서 어쩔 수 없이 이 탐이라는 친구를 기내서 데리고 와갖고 이제 최초로 받고 이분은 우리 대장님인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서 있는 우리 대원 중에 우리가 17명이 갔는데 지금 이렇게 제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2사람밖에 없어요. 반 이상은 제가 핸드폰도 안 되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제가 80년대 난극 갈 때 제일 막내였어요.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제하고 이제 한 분, 두 분이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만 만나고 언제가 여러분도 세월이 지나면 한 40대, 50대 모으면 이런 말 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진짜 실제로 난극 갔다 온 사람, 한국 최초로 난극 갔다 온 사람 만나봤다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이 친구가 유일하게 스쿠버를 할 줄 알았어요. 공사 중에 최초로 난극의 바다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꽂았어요. 근데 저하고 많이 안 닮았습니까? 좀 잘생겼죠? 잽니다. 그 박수 실컷 치야지. 그때 제가 20대인데 스쿠바를 대원동에 17명 대원동에서 유일하게 할 줄 알았어요. 요즘은 스킨스쿠바 할 줄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스킨스쿠바를 40년에 40년에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5년 11월 26일 날 11월 16일 날 난극에 첫발 디뎌갖고 10일 뒤에 난극에 바다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꽂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사실 우리 대장님 되게 반대했어요. 요 뒤자리인데 사실 폴란드 다이바가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하시면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역사 전체에 그래가지고 우리 대장님의 내가 명령도 어기고 뭐 했는데 하여튼 운이 좋았어요. 자, 아까 말한 우표. 이 날짜가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1985년 11월 16일 85년 11월 남극 기지 우체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남극 가서 제일 먼저 우체국을 차리고 스탬프를 국가 준 스탬프를 찍어갖고 전 세계에 다 보냈어요. 지금부터 대한민국도 남극에 첫 발을 디뎠다. 이게 루트가 보내면은 전 세계를 다 돌거든요. 칠레로 해서 남미로 해서 미국 우측으로 갔다 미국 우측에서 일본 우측으로 갔다 그 시절에 일본에서 한국 우측으로 다시 한국 돌아. 그리고 거기 임재호란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걸 권위자인데 임재호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우표 최고 권위자인데 그분이 지금 이런 걸 수집을 해가지고 전시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85년도에 하고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세종기지나 자보기 가면 우체국이 있어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어느 나라 기지 가도 우체국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 땅이다. 내가 주장한다. 그게 은연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기지에다가는 우체국을 다 설치해놔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 그걸 다 보냅니다. 다 보내갖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자, 외국 거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국. 이제 중국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칠레 우체국, 뭐 아르헨티나 우체국, 그래서 전 세계들이 이제 하고. 요거는 제가 싹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돼갖고 그냥 그림만 여러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남극 부산 간 학생들입니다. 요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극 체험 탐험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우리 공부를 했어. 골든벨 내갖고 뽑아가지고 뽑을 방법이 없잖아요. 부경대에 싹 다 모아갖고 한 1000명 모아갖고 OS 퀴즈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시험 취소도 없고 OS 퀴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뽑아서 OS 퀴즈를 그래서 올해도 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에 못 뽑았는데 자 이런 거 제가 다 빼고 그냥 말 잘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기지 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당구도 치고 남극 가서 세종기지니까 세종대왕 등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남극에 가서 직접 체험을 다 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중3이나 고1이 있으면 내년에는 코로나 끝날 거니까 꼭 지원하세요. 꼭 지원하면서 동기나 스택에 오늘 강의 이런 거 들어가고 알았다는 꼭 엮고 요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단 대원들인데 그냥 구경만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칠레 기자, 칠레 남극 소장이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남극에서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시장을 대신해서 해안국자에 같이 가서 부산시하고 칠레하고 우리 학생이 칠레에 4명, 선생 1분, 5명이 가면 무료로 남극 가는 그런 MOU를 작년에, 재작년에 다 체결했습니다. 이 친구가 고1, 고등 1학년, 주로 고등 1학년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뭐 그림만 구경 넘어갑시다. 학교는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각국 기지 행사할 때마다 초청을 다 받았어요. 왜 초청을 받았냐면, 남극에 있는 기지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뭐랄까요. 신기하게 생겨요. 왜냐? 저거는 한국이 아주 먼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먼 나라에서 왔는데 더더욱 놀란 게 하이스쿨 고등학생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 고등학생 남극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경만 했어요. 아이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 설명드리기 맞는데 이게 이제 펭귄 밀크인데 펭귄 어미가 이제 허리를 잡아먹고 밀크를 만들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어미 냄새를 정확히 알아요. 그 많은 새끼 중에 내 새끼 모르잖아요. 소리와 냄새로 자기 새끼 이렇게 펭귄 밀크, 크릴, 새우처럼 생긴 그걸 속에서 이제 밀크를 만듭니다.
그걸 토해내 줍니다. 이 새끼들. 이 알바트로스 시조새는 아직도 이 콧등에 지나가들죠. 코가 있어요. 새불에 코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알바트로스 있는 새들은 남극에서 북극을 매년 날아다니고 있어요. 바다재, 북극제비하고 두 가지 새. 북극제비는 요만해요. 한 10cm, 15cm 아주 작아요. 이거는 크고 날개를 펴면 2m 돼요. 알바트로스하고 이런 새들이 남극, 북극을 날아다니는 새들이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거 제가 미안합니다. 시간. 이런 우리 배우들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지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기지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고 새벽에 묵고 자고 하면서 같이 야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데 이렇게 운 나쁜 날 이렇게 좀 많이 태풍이 치고 그러는데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노하우가 30 넘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바다 제비라고 북극 남극을 날아다니는 아까 알바도 두 가지 새 중에 하나고 물개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림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지금 남극에는 29개 나라에서 80개 기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기지는 한 39개밖에 안 돼요. 상주기지라는 뭐냐면 1년 12달 365일 지키는 게 상주기지.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세종기지와 장보기지가 있죠. 그래야지만 그런 기지를 갖고 운영을 해야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주기지를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지가 여기 다 몰려있죠. 여기 바에 다 몰려있는데 여기 기지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요? 예? 그렇죠. 또 뭔가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렇죠. 또 전부 다 여기는 미국에는 기지를 지을 능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불가에서 요다 지었어요. 세종기지. 그러다가 2000년 이거 뉴질랜드 인정을 못 받고 이거 가계기지입니다. 미국 기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에는 기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다 기지를 짓겠다니까 전 세계가 웃기는 소리 하지 않냐. 결론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화가 난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었어요. 절대 못 짓는데 그 미국 빼고는. 근데 대한민국에 딱 장보기 지니까 시진핑이가 우리 집 부술 때 사람을 5분 보냈어요. 그래 작년에까지 와갖고 여기 우리 기지 옆에 여기서 다 도난당했어요. 인터넷 치고 다 나옵니다. 중국 기지 건설단들하고 다 도난당했어요. 조사단으로. 근데 누가 보여주냐. 우리 아라로 와서 살려놨어요. 뭐 지금 인터넷에 딱 치보면은 한국 아니라서 중국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그만큼 내가 DNA나 능력이 있는 나라죠. 세계 제일 높은 건물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벌써 두바이 그죠? 세계에서 7대, 8대 불가사라는 거 이집트에 그 저쪽에 수로를 땡겨갖고 막 거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능력,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곳에 이렇게 기지를 지은데 요 옆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짓겠다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지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있어요. 왜냐? 인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 허락을 듣게 해요. 우리도 여기서 옆집이 미국이 360km 있거든요. 옆집이 360km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해갖고 이게 불가능한 이게 요 기지를 지을 때 제가 여기에 선정위원을 했어요. 국가에서 제목을 기지 위치 선정위원을 해야 했는데 주간약도 다 빼고 많은 교수나 박사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해줬어요. 왜냐? 이쪽이 남극의 남북 산맥이 흘러요. 산맥이 흐르는 때는 뭐가 맞느냐 하면은 시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50년 뒤에 될지 100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가 점을 찍어놓은 거는 대단한 역할이 있다. 그리고 또 칸닝도 됐죠. 미국이 저 또라이 아닌다면 여기 아웃 탄강에 기지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좀 제가 칸닝도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국은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실력 안 된다면 솔직히 해야죠. 내 실력 없다. 갈수락.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 같이 손잡고 나도 같이. 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빼겠습니다. 시작 넣고 이것도 빼고 그냥 구경 마세요. 갖고 기지 모습 구경 마시고 이렇게 외국에 있는 기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지가 게임이 안 되죠. 아, 자, 미국 보세요. 미국은 아예 다운타운 도시를 만들어 여기에 공항, 부두, 활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미국.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자들이 1000명씩, 여자 과학자들이 1년에 한 600명, 700명씩 들어오요. 그리고 1년 12달 살아요. 한겨울에도 가도 여기에 아마 1000명씩 넘는 과학자들. 여러분 아직 학생들에게 제가 우선 이야기는 못 해드렸는데 여자는 책임져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남자도 책임져야 그런 거는 절대 이제 못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이 맹장을 요즘은 안 그러는데 맹장을 우리 때는 맹장을 자르고 들어갔어요. 맹장 생기면 덮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재밌는 것들 많은데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 제가 방송에 하는 게 이야기지만 그 켄터키 뭡니까? 그 할아버지 나오는 예, 직접 그런 걸 하시니 뭐 스타벅스가 다 있어요. 자판기도 다 있고